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된 4문단으로 이루어진 질문입니다.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하였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하는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자, 1문단에서는 공포소구의 개념과 관련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포소구라는 것은 이제 설득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자신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설득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이걸 따르지 않으면 해로운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니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3가지 수준으로 이제 공포소구를 달리 제시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서 중간 수준의 그 공포소구가 가장 효과가 높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문단에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공포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통제 반응, 그리고 인지적 반응을 위험통제 반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후자라는 것은 여기서 위험통제 반응이겠죠? 수용자들은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 즉 그 공포통제 반응이죠? 이게 작동하면 공포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자, 이 문단에서는 지금 공포소구에 대한 레벤달의 연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레벤달이 말하기를 인간은 공포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반응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반응을 공포통제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지 반응을 위험통제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실험을 해보니까 이 인지 반응, 즉 위험통제 반응이 작동을 하면은 수용자들은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은 앞에 공포통제 반응이 작동하게 되면은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 공포소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 2문단에서는 공포소구에 대한 관련 연구, 즉 제니스와 그리고 레벤달의 연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문단입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위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한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 예를 들어서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자, 지금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는 게 공포소구죠. 그런 안내문을 보냈다고 합시다.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왜냐면은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동호회 활동에 굉장히 애착이 강한데 그게 중단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즉 내가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안내문의 권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문단에서는 공포소구에 관한 위티의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위티는 그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 즉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을 했는데 이 위협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의 정도가 높을 때 이제 그 위협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그리고 효능감은 내가 이것을 이행했을 경우 그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고 그리고 나 자신이 이러한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크다라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사문단입니다. 위티는 이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자, 사문단에서는 산문단에 이어서 공포소구에 관한 위티의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협과 효능감이 높고 낮고에 따라서 이제 레벤달이 말한 그 두 가지 통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자, 위협이 높고 그리고 효능감도 높을 때에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을 합니다. 자, 위험 통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아까 전 문단에서 얘기했듯이 그 수용자들은 그 권고를 수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 여기겠죠? 공포 통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포 통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용자는 자신이 그 공포,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권고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때, 즉 위협의 수준이 낮을 때에는 그런 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공포소구의 반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문단에 걸쳐서 공포소구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문제에서는 내용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1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자, 지금 화재라는 것은 공포소구일 텐데 그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화재, 즉 공포소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 맞죠? 처음에는 제니스 연구 나왔고 그 다음에 레벤달 연구 그리고 위티의 연구 이어서 그 연구들을 계속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3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자, 분류하는 기준도 나와 있지 않을 뿐더러 문제점도 나와 있지 않으므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한 후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 화재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 것까진 맞지만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난관과 그 극복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자, 난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러므로 극복 과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니스는 공포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군. 자, 제니스의 연구는 1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제니스는 그 공포소구의 그 수준을 3가지로 제시를 해서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게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포소구의 수준을 달리해서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맞겠죠. 2번.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해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하여 살펴보았겠군. 자, 레벤달의 연구는 2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면은 지금 레벤달이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해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라고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맞습니다. 3번. 레벤달은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고 보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레벤달의 연구가 2문단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후자가 작동, 즉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은 수용자들은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은 오히려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어요. 따라서 3번도 맞는 답이 되겠죠. 4번.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된다고 보았겠군. 자, 위티의 연구는 3, 4문단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앞에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위협이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 효능감이 어찌됐든지 간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껴야지만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위티는 공포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겠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3, 4문단에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죠. 효능감 수준에 관계없이 위협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5번의 설명도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네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공포소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위협 수준, 높은 낮음이 있고 효능감의 수준도 높음의 낮음에 있는데 이러한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의 조합을 달리해서 피험자들을 4집단으로 나눴다. 집단 1과 2는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그러면은 집단 1과 2가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것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음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 통제 반응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나요? 위협도
높고 그리고 효능감도 높을 때 위험 통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었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 경우는 위협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 수준이 낮을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모두 사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것이다. 그쵸? 위협의 수준이 낮았을 겁니다. 그리고 2번.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자, 효능감뿐만이 아니라 위협의 수준도 높았기 때문에 위험 통제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3번.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위협은 지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효능감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했을 겁니다. 맞고요. 4번.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집단 2는 위협의 수준이 낮고 그리고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높았겠죠. 서로 다른 게 맞네요. 5번.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았을 것이다. 자,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고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낮으므로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르겠죠.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기역에서 미음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어휘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이 부분에서 치우치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편향되다 라고 바꿔 쓸 수 있냐 라는 질문인데요. 자, 편향되다의 뜻을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치우치다 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 불렀다 라는 부분에 부르다 라는 건데요. 자, 명명하다는 사람, 사물, 사건 따위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이다 라는 뜻으로 명명하다는 즉 그 이름을 지어서 부르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따라서 부르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디귿 보면은 디귿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겪다인데요. 자, 지금 이것을 경험하다와 바꿔 쓸 수 있냐는 건데 경험하다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 뜻에 겪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리을. 리을은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자 이 부분에서 보내다인데요. 발송하다를 보시면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보내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부분에서 주다라는 건데요. 자, 이를 기여하다랑 바꿀 수 있느냐?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을 끼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바지하다, 어떤 도움이 되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르겠죠. 따라서 주다, 이 문장에서의 주다는 기여하다랑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